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도 20도에서 23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21에서 25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고 너울이 높게 이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연수에는 의원들과 함께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시의원들을 보조한다는 명목인데 이들 공무원의 여행 경비로만 전국에서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사용돼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 2개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인도, 뉴질랜드, 동유럽 등지로 해외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는 상당수의 시의회 공무원들도 동행합니다. 지난 6년간 동남아와 동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연수에 동행한 공무원만도 모두 33명으로 8천여만 원의 경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의원 3명당 1명꼴로 이 공무원들은 해외 현지에서 시의원들의 연수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 일정은 대부분 여행사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인솔자 1명과 현지 가이드가 여행을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지에는 가이드가 있고 한국 분이세요. 인솔자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세요. 이 때문에 현지 사정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동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까지 가서 공무원들의 수발을 받겠다는 지방의원들의 특권의식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여행사에서 그 가이드가 2명 이상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 인력을 그 가이드로 수행한다라는 그 자체는 과거에 그 의원들이 특권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전국 200여 개 지방의회가 대부분 비슷한 실정으로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경비로만 연간 3,40억 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가뜩이나 외유성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공무원들까지 동행하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남구 일부 지역 식수원인 진전지와 우어지 저수율이 50%와 40%까지 떨어지자 비상급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농업용 저수지인 우어지의 식수 취수를 지난 7일부터 중단했고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의 수계를 현재 갈평정수장에서 유강정수장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샤워 시간을 1회 2분만 줄이면 24리터의 물이 절감된다며 대시민 물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신한울 울진 원자력 1, 2호기 주 설비공사의 현장 근로자 40여 명이 오늘 공사 현장에서 밀린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H건설사의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원청과의 공사 계약이 중단된 하청업체가 갑자기 퇴사와 이직을 권고하면서 지난 14개월 동안 밀린 연차 수당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인 H건설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급 보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오늘 법원 앞에서 발레오 전장 강모 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 등은 징역 1년 6월 등 무거운 판결을 받았지만 경주검찰은 발레오 전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부당 노동 행위 등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은 오늘 16일 선고됩니다. 포항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악 구간 185km에 등산로 안내 표지판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 산악연맹 산악구조대는 지난 3월부터 영덕군과 청송, 영천, 경주시 등 4개 시군 경계에 봉우리와 갈림길, 샛길 표시 팻말 120여 개를 달았습니다. 포항시 경계에서는 등산객이나 임산물 채취자들이 조난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길이 분명치 않은 곳이 많아 119 구조대와 산악구조대가 합동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장관 후보자 11명, 차관 17명 등 28명의 후보자 중 경북 출신은 2명,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상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동 출신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출신과 부산, 경남 출신이 각각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 장차관급 인사 66명을 모두 놓고 보더라도 경북 출신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영덕, 김현철 경제보좌관 김천, 김회숙 법제처장 포항 등으로 6명 9%입니다. 지역의 한 대입학원이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 283명을 상대로 대입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학의 수시 모집 비율이 너무 높다는 대답이 91.8%로 나타났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적절한 모집 비율을 묻는 질문에는 5대5가 45.1%로 가장 많았고 수시 3, 정시 7이 22.5%, 수시 4, 정시 6이 21.8%로 나타났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85.4%가 지방 학생이 불리하다고 답했고 유리하다는 답변은 10.3%에 머물렀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65.6%가 반대, 찬성은 15.2%로 나타나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 남서쪽 9km 지역에서 어제 저녁 8시 31분쯤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621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1일부터 이틀간 시정질문,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 등을 의결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과 포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입니다. 포스코그룹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을 포함해 유보금이 5년 전보다 5조 2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이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유보금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그룹은 지난 2012년 말 43조 5천억 원에서 올 3월 말 현재 48조 7천억 원으로 5조 2천억 원이 증가했고 유보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유보율은 3,880%에 이릅니다. 30대 그룹 178개 상장사의 유보금은 역대 최대인 69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돼 대기업들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고용, 주주 배당 등으로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재벌닷컴은 분석했습니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포스코는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합금 후판은 두께가 4.8mm 이상인 평판 아변 제품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초 한국 등 8개국에 관세 부과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와 규정 39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32건은 중앙정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북도는 권역별로 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는데 오는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금지돼 있지만 AI가 중간 유통 상인들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식품부가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제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제주와 부산, 전북, 경기 등 11개 시군 21곳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 이전 후보지가 상주, 예천, 의성군 세 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29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입지를 선정하면 내년 부지 보상과 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착공해 20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상주 인원이 500명이 넘고 경북농업 최고의 R&D 기관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해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